다음 사연은 카일라10님께서 10월 21일 올려주셨어요. 중하위권 학생의 고등학교 선택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짧은데 이거는 펜타키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제목이 맞았네요. 최상위권, 상위권 학생들의 고등 선택에 대한 입시 전략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하위권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은 부족한 것 같아 고민 상담드립니다. 저희 집 중학생 남자 아이는 학원도 빠지지 않고 숙제도 열심히 해서 성실한 편이라고 부모는 생각하는데 공부하는 능력은 부족한 건지 중학교 내신이 좋지 않습니다. 수학은 80점대 정도인데 다른 과목은 60점 정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나중에 대학 진학도 인서울은 생각하기 어렵고 지방대에 진학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대로 갈수록 교과 전형 비율이 많아진다고 들었는데 아이의 고등 준비를 어떻게 크게 보고 준비해야 할까요? 천천히 1학기 정도 선행으로 내신에 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막연히 생각하고는 있는데 일반고를 가면 더 공부를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학교 관심도 부족할 것 같아서 내신이 더 힘들더라도 집 근처 광역자사고나 좀 빡센 일반고에 가서 분위기 타서 공부에 손 놓지 않게 해야 되는지도 고민됩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저희들도 좀 생각해볼 게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입시 뭐 설명회 이런 거 하면 다 최상위권 뭐 의대 뭐 상위권 다 그거거든요. 맞아요. 잘못됐어요. 특히 고입도 보시면 고입이 특목고, 결국에는 뭐 자사고, 특목고 가냐 마냐 이거로 다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맨날 저희들도 이제 사실 알게 모르게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나마 우리는 중하위권 학생들 대상 방송 컨텐츠가 그래도 있는 편입니다. 있는 편인데 더 자주 해야 되긴 해요. 사실상 저희가. 근데 사실은 또 저희 고민도 뭔지 아세요? 중하위권 학생들 부모님들이 또 이런 걸 잘 안 찾아보세요. 일반적으로 비율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연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연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우리도 좀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연을 골라봤습니다. 일단 중학생 남자아이고요. 성실하다고는 합니다. 학원도 다 다니고 숙제도 빠지지 않고 다 하고 어머님 보시기엔 다 하는데 조금 아쉽게도 성적이 뭐 수학 성적은 한 80점 정도인데 또 다른 과목은 60점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뭐 마음속으로는 얘가 고등학교 갔을 때 좀 인서울도 쉽진 않겠구나 이렇게라고 이미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대는 이제 알아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부분 많이 가긴 하는데 그러면 교과 성적을 조금이라도 잘 따는 게 유리할 거고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선택은 그냥 한 학기 선행 정도 살살 하면서 그냥 일반고 내신 따기 조금 편한 일반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약간 얘가 그래도 좀 공부 분위기 잘 잡혀 있는 자사고나 뭐 좀 빡센 일반고 가서 언젠가 정신을 차리면 또 성실한 아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하위권 중학교 내신인데 분위기 좋은 좀 광역 자사고나 내신 따기 힘든 일반고를 보낼 것이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좀 내신 따기 최대한 쉬운 데로 가내서 쉽게 내신 따는 게 좋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냥 바로 결론부터 갑시다. 바로 결론. 오늘 이번 사연은 바로 결론 같아요. 그냥 여기 할게요. 그냥 평범한 일반고 대 빡센 고등학교 뭐 그게 광역 자사고든 일반고든 빡센고냐 평범고냐 결정 갑시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결정으로 얘기합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합니다. 하나 둘 셋 평범고. 아니 평범이냐 빡센이라고 해야지 이해를 못하세요 방송을. 죄송합니다. 지금 평범 일반고입니다. 평범 세 표. 네. 그럼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니까. 근데 이런 고민을 좀 많이 듣거든요. 그럼요. 저 근데 제일 조금 그런 게 중학교 때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1, 2년? 뭐 2, 3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상한선을 그어버려요. 우리 아이는 인서울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물어보면은 공부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성실한데 성적이 좀 안 나오니까 우리 아이는 뭐 이런저런 이유를 해서 힘들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약간 좀 늦게 튀는 애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전 과목이 다 깔아준다. 그러면 저는 뭐 동감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뭐 공부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두 과목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머리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나 학습 센스가 현격히 떨어지면은 80 이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약간 뇌세포나 공부세포가 조금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인풋이 들어가면은 점점점 활성화가 되고 효율이 좋아진다. 물론 이게 사람마다 느린 경우가 있고 빠른 경우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평범한 일반고를 가든 빡센 일반고를 가든 계속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제 공법 특강을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갑자기 자기 홍보를 해?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카일라 심님은 네. 이런 아이한테 꼭 공부법 특강에 그러니까 이제 공짜잖아요. 그거. 공짜니까 꼭 공부님 들으시기 말씀은 바랍니다. 뇌가 아직 예열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네. 현재로선 뉴런들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게 공부인데 그게 사람들마다 활성화되는 게 좀 나이가 틀려요. 그래요? 네, 나이가 달라요. 빨리 활성화가 되는 아이들은 네. 초등학교 때 활성화가 되는 아이가 있고 그러면 배우면 바로바로 기억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3, 고1 요때쯤 이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늦게 올라오는 아이는 고2, 고3 돼야지 효율성이 나타납니다. 아 그런 애들도 있어요. 있어요. 예. 이게 많아요. 활성화됐다가 다시 퇴화되기도 합니까? 퇴화되죠. 저희 지금 요즘 우리 다 퇴화돼 있잖아요. 저 이제 퇴화되고 있고 예. 방금 이양한테 뭔 얘기하러 가야지 하면서 문제면 까먹었어요. 내가 무슨 얘기하러 왔더라 이래요. 그래서 홍프로님 말씀 이 아이가 지금 어쨌든 수학이 80점대 나온다는 건 어느 정도의 그 평균적인 수준의 논리적 추론이나 이런 건 가능하다. 사고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어느 정도는 가능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꾸준히 늦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는 거고 학교는 그냥 평범한 일반고 가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건가요? 그게 더 입시적으로 확률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펜타키 선생님도 예, 이 부모님의 마음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얘가 지금 이제 학업 영향이 지금 일단 좋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범한 일반고에 가서 또 평범한 성적 받으면 아예 그냥 목표나 동력 자체도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신 거예요. 그럼 차라리 빡센 학교에 가면 근처에 있던 목표치가 아이들이 다 높고 공부 분명하고 잡히니까 얘가 나중에라도 어쨌든 동력 자체로는 그래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고민이신 거잖아요. 전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제 빡센 데를 보내는 건 어머님도 그래도 욕심은 좀 있으신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정시로라도 한번 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범한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 왜 그러십니까? 뭐 일단은 그냥 제 생각인데 집 근처에 광역 자사고랑 빡센 일반고가 있는 거 보니까 서울 어느 정도 특구에 있는 학교일 수도 목동이나 있고. 아니면 최소 뭐 하여튼 뭐 중계동이나 뭐 하여튼 뭐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러면 그 어느 정도 교육에 관심이 있는 지역에서 이 정도의 원점수면 그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첫 번째로 그냥 그 학교의 다른 애들 대비 만약에 이게 중학교 성적인데 예. 중학교 시험도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나죠. 많이 나는데 만약에 이제 교육특구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이 정도 성적이면 뭐 나쁘지 않은 거다. 나쁘지 않아요. 예. 공부를 막 못한다. 얘 인서울 절대 못 간다. 그렇게 미리 예단하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모르겠다. 다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교육특구가 아니더라도 이 학생을 일단 열심히 한다는 게 근거예요. 열심히 하잖아요. 시키는 건 하고 얘가 공부를 아예 안 하려고 한다거나 뭐 자기가 힙합 전사가 된다고 한다거나 안 하잖아요. 이 전학생 같이 뭐 갑자기 어딜 떠난다거나 물론 그건 다른 문제긴 한데 어쨌든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평범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평범한 고등학교에서의 내신 경쟁은 뭐 전교 최상위권은 어쨌든 또 다른 문제긴 한데 꾸준함과 성실함이면 어느 정도 저는 결과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본인도 하는 만큼 성취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에 가셔서 조금의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시면 저는 그게 원동력 삼아서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다. 예. 예. 저도 말씀을 못 해드린다면 이제 저희가 상담을 오래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이게 어쨌든 스포츠도 보면은 기세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세. 제가 어제 NBA를 봤는데 A팀, B팀이 싸웠는데 네. B팀이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계속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한번 기세를 타더니 역전했어요. 그렇죠. 인생 모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상태나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한번 분위기 타서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하던 A팀이 한번 분위기가 꺾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삽질을 하는데 네. 야 감독이 막 나와가지고 막 난리치고 그래도 작전 타임을 여러 번 불렀는데도 불러도
패스 미스 하고 막 노마크 막 골 놓치고 막. 그때 허재 감독식의 이 불호령이 필요한데 눈 동그랗게 뜨고 아마.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너무 빡센 데 가면 이제 기세가 너무 꺾여요. 예. 꺾일 수도 적당히 꺾여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본인도 지금 학업 역량이 성취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면 더 바닥을 찍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꺾이면 그러면 진짜 너무 꺾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럼 1쿼터 뭐 이제 농구의 비유를 들면 1쿼터 점수 차가 그래도 한 저도 그 경기 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한 두 자릿수 정도면 그래도 희망이 있거든. 10몇 점이면 10몇 점이면 따라가겠다 하는데 그쵸. 1쿼터에 한 40점 차이 난다. 꺾이죠. 네. 그럼 한 골도 못 넣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오락실을 가잖아요. 한창 철권을 할 때 그럼 쫙 하면 이제 내가 한번 도전하고 500원 이제 도전하려고 보면 철권이라고 이제 대전 액션 게임입니다. 1대1로 붙는. 그러면 이제 붙고 나서 이게 세구나 돼야 되는데 보면 와이 그냥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동전을 넣을 생각조차도 못 하게 되는. 이 동전은 날아간다. 동전을 지나가는 동전을 다시 주머니에 넣게 하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있거든요. 기세가 꺾인 거죠. 꺾인 거죠. 네. 경쟁도 하기 전에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일라심님께서는 제 생각에는 그냥 평범한 일반고를 선택하는 게 일단 무조건 가장 무난하고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요 아이는 좀 이렇게 문제 해결, 그러니까 나름 성실한데 이 조금 60점 나오는 건 좀 저는 약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성실하면 그래도 60점은 좀 따져봐야죠. 얼만큼 진짜 성실한지를 따져봐야죠. 그건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애가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데서 1도 안 나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실하긴 한데 학원에서 알려주는 거 이렇게 보고 유인물 한번 읽어보고. 중학교는 학원에서만 알려줘도 60점은 푹 넘긴 하거든요. 이런 아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인데 단어 시험을 봤는데 맨날 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공부를 못하는 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날 울고 있더라고요. 야, 너 일로 와. 몸이 아프니? 그러니까 아니요. 정말 억울해요. 그래서 뭐가 억울하니?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왜 제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야, 네가 무슨 열심히 하냐? 근데 막 꺼내면서 보여주는데 저 단어 나오는 거 보면은 3시간씩 외운다는 거예요. 야, 3시간씩 외우는데 어떻게 제 시험을 봐? 근데 보여주는데 공부한 내용을 보니까 진짜 3시간 공부했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단어 있잖아요. 영어 스펠링 쓰고 한글 쓰고 범위 있는 거를 3시간 동안 따라 쓴다는 거예요. 안 헤어지니? 왜 안 헤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너 영어 한글 있으면은 한글을 손으로 가리고 그렇게 영어를 마음속으로 셀프 테스트 본 적 있니? 아니요? 그럼 너 이렇게 네가 스스로 이렇게 시험지 만들어서 가리고 스스로 얼마 연 체크한 적 있니? 아니요? 뭐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말로 주고받고 확인한 적 있니? 아니요? 그럼 너 뭐하니? 3시간 동안 계속 쓴다는 거예요. 너 진짜 답답하다. 그렇죠. 너 왜 그런 생각을 못하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맞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학생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적으로 뭐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하는 거. 지금 이제 홍프로님이 얘기하는 게 뭐 또 메타인지가 또 나오네요. 인출 연습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외운 걸 이렇게 자꾸 꺼내보는 연습 같은 게 되게 중요하고 효율성이 좋은데, 하여튼 공부 방법적으로도 이 아이가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아마 되게 답답하게 하고 있을 거예요. 전문가랑 좀 얘기를 해보거나, 학원보다는 이런 아이는 좀 꼼꼼한 과외 선생님 뭐 좀 활용하거나 해갖고, 얘가 이제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얘가 지금 교과서나 이게 자기가 스스로 이해하는 훈련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도 좀 하거든요. 60점대가 나온다는 건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읽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없이 하는 공부. 키워드나 주제나 그런 거는 개념 없이 맞습니다. 그냥 범위를 앉아서 보고 있는 게 공부의 시작과 끝이다. 이런 개념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풀고 이 정도일 수가 있어서 이 친구는 좀 어머님께서 약간 이 아이가 이제 좀 이해하는 중심의 공부나 이런 게 되고 있는지는 점검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성실하다고는 하니까 분명히 만든 가능성은 있을 것이고요. 저희들도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나 이런 것들 계속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